김어준 유시민을 까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악마화하면서 리팍스쿨에서 강연한 이현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민주 진영을 위해 싸워오다 보니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유시민, 김어준과 본인의 이익 때문에 이 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근본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냉철한 분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다들 얼마나 더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어느 지역에 있든 지구촌의 어느 면에 있든 다 함께 대한민국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는 거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숨을 죽이고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나는 무당파다." 하면서 빠져나가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저 국힘이 20% 미만으로 심지어 10% 미만으로 소멸을 하려면 정말로 힘을 합해서 가야 될 길이 먼데 그러니깐 그 이낙연 같은 자들 뭐 그쪽으로 붙어 가지고 그쪽 숫자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소위 찐문이다, 친문이다 표방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독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원칙과 기본을 훼손하는지 다 보셨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음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 숭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가장 올바른 길이고 쪼끔만 내 눈에 거슬리면은 "다 너는 반명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본인의 어떤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많고 또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벌어진 현상이 뭔지를 우리가 최근에 소위 문바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으니까 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제가 저기 모두의 짚은 말씀인 것처럼 한 20%는 늘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다들 그렇게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예, 부천관식이 님 반갑습니다. 또 와 주셨네요. 주말 밤 지난 한 주에 복잡했던 많은 일들 잘 정리할 수 있게 방송해 줘서 고맙다고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ABC의 긁히지만 말고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해서 발전하는 우리 진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생각했는가에 갈 것도 없이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진영이 커지는 거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란 세력의 완전한 진압,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 지금 언급된 거 가지고 그거가 이게 지적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습들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분들의 삶이나 정치 행로나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던 사람들은 경고음을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변했는 줄 알았더니 변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그 나쁜 버릇을 또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거는 사전에 경고를 해서 바꾸거나 아니면은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걸러내지 않으면 결국 민주 진영에 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하는 건데 그거를 앞뒤 사정을 이 없이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편이고 그 사람을 왜 비판하느냐. 그러면 그게 곧 반명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에 기초한 착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과거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아주 짧게만 잡아도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보였던 모습들을 따져 보면은 벌써 이게 40년 전인데 40년 동안 보여왔던 우리 진영의 어떤 혼란이나 난맥상 같은 게 있었고 그 안에서 명멸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인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식의 언행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이정민 정부까지도 민주진영의 구성원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여라도 이낙연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음 거를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고나 지적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에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합당이라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게 대통령과 늘 소통하면서 일하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얘기였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합당을 한다고 추진했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기초적인 일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홍익표 수석 앞에 있었던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합당과 관련해서 무엇이었는지는 공식적인 설명과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뭐 "대통령을 팔지 마라.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인제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확인이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인제 검찰개혁법안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는 어쨌어요? 또 "정부안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러면서 "토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관철시켜야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인제 대통령께서 정리한 당정청 합의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는 또 "아니 뭐 별로 바뀐 것도 없이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또 쓱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어 법사위의 논의를 전제로 그걸 유보하면서 당론으로 했다는 게 당대표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설명과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한 걸 가지고 왜 법사위가 소위 강경파라고 그분들을 지목하면서 "왜 이걸 엎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합당을 반대했던 사람 그다음에 그 법사위 정부안을 그냥 찬성하고 추종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그다음에 지금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게 거의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사권은 줄 수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당론이라고 전에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당론인데 왜 반대로 또 토를 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고 본인의 논리 자체에서도 편의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을 핑계 삼고 대통령의 뜻이라는 걸 끌어다 댄다라는 게 지금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협잡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일이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난동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 혼란 상황 그다음에 국내 경제적으로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그 수구 족벌 세력이 어떻게든 지금 그 되치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 그거를 진압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볼 때 그 얼마나 지금 그 틈에 이렇게 그 높은 지지율과 또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그런 개혁 정책들을 꼭 완수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팔면서 뒤로는 자기의 어떤 입지나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그 분별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나 이거 정치인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같은 어 그 층위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인제 김어준 씨를
정면으로 무슨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 그럴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에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번도 거기 출연하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지난번에 한번 제가 블랙리스트 건 때문에 전화 인터뷰한 게 진짜 오랜만에 처음 김어준 씨하고 함께 방송을 한 거였고, 제가 현장에서 김어준 씨하고 마주하면서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얘기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무슨 김어준 씨를 특별히 싫어하고 뭐 비난하는 감정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민주진영에서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김어준 씨의 채널을 통해서만 어떤 인지도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또 거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당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내대표, 무슨 최고위원, 당대표, 또 인제 실제 어느 지역에서의 공천, 이런 것과 연계돼 가지고 거기 출연하는 게 반드시 꼭 필수적인 코스로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뭐 그렇지 않고 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따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굳이 저는 저까지 거기에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자기 선거 때나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김어준 씨 채널의 그 구독자와 영향력에 편승해 가지고 결과를 내고자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김어준 씨 등 뒤에서 돌팔매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좀 납득도 안 가고 어 정말 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자기 성찰을 해 보시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방송에 제대로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김어준이라는 스피커가 민주진영의 승리나 또 각종 어떤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뭘 친명이네 반명이네 해 가면서 김어준 씨를 타깃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고,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취해 왔던 어떤 스탠스를 를 보고도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음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선거 다가오고 또 무슨 전당대회가 임박하고 향후에 또 공천 과정이 있을 때, 그때까지도 계속 김어준 씨 비난하면서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채널에 한 번도 안 나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거기 나가고 안 나가고가 무슨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이자 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하거리면서 함께 어 얘기하고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자신의 선명성, 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어준 씨에게 돌팔매질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김어준 씨한테 돌팔매질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사리분별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욱 씨를 또 김어준 씨하고 묶어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고, 저를 또 같이 묶어 가지고 무슨 뭐라고 한 패로 만들어서 무슨 구분짓고, 이런 일들은 정말로 그냥 한두 가지만 쪼끔만 따져 봐도 너무나 말 같지 않은 일이라서
굳이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친문이라고 나댄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보세요. 전형적인 B그룹의 행태를 보이다가 다 망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B의 성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에 대한 호루라기를 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호루라기 부른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민주당에서 뭐 옛날에 당직 좀 한 적이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인데 정편이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는 한 번도 민주당 당원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맞아. 내가 민주당 당원이면 내 말이 뭐 틀리고 맞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비평이라는 거는 그 비평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과 일관성이 문제인 거지. 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던 기간이 얼마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싹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민주당 소속에 비평하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하시고. 네. 그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이번에 ABC 벤 다이어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란 전쟁 이상으로 무게감을 두고 다루더라고요. 제가 트럼프보다 더 못된 놈인가요? 아니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다뤘어요. 저 지금 작가님 손만 보여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면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아니 그 진짜 저는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까지 언론은 여기에 열광하는지. 저도 그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현상 아니었습니까? 요거를 실제로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보통의 그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로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죠. 예, 이해했다고 보고요. 그렇겠지. 이것이 뭐 그런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저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 정도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봐야 헛일이에요. 뭐 그렇게들 하나 몰라. 그러면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했던 이유는 뭔가 좀 진영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에다가 이제 김어준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서 좀 보내버리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컨대 지금 재래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TV조선은 유병수 뭐 무슨 펀치인가 그런 거 네, 있고 네. 엄튜버 엄성섭 씨가 엄성섭.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이슈 전파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봐요. 어떻게 하나. 진짜 구려. 그리고 조회수도 정말 빈약해. 그렇게 장사해갖고 장사 안 돼요. 거기 보면 거기서 주로 하는 게 비평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 매불쇼의 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보고 비평하는 걸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 제 경험상 진행자 포함해서 요거 제 경험 안에서 딱 한 명 끝까지 매불쇼 봤구나 느꼈어요. MBC 새로 신설된 신설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어. 거기 이제 이지선 기자라고 그렇지 있습니다. MBC 그 기자예요?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 그분은 끝까지 본 예, 거예요. 그분은 예. 티가 딱 나잖아요. 네, 네. 본 티가 딱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딱 어디 한 분. 종이신문도 서울경제인가 어디 그 우호적으로 기사를 쓴 건 아니지만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제대로 보고 비판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게 있긴 해요. 네. 네,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죠. 의견이 달라도 돼요. 비판해도 돼요. 그리고 김종배 기자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지만 그런 네. 것처럼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네, 아주. 그렇게 지적하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죠. 예, 저도 굉장히 네. 좋게 봤어요, 그것도. 김대호 기자처럼 맨날 칭찬하는 거 저런 거 바라지 않아요. 김대호는 저는. 민망해. 그만해, 김대호도. 아니 동의되는 건 동의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그래요. 이제 유튜브 생리상으로는 제가 나와서 떠들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옆에 유시민 작가님을 딱 걸어놓잖아요. 조회수가 막 폭발적이야. 아마 그 달콤함에 다들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동의하는 분도 동의하지 않는 분도 그렇게 해서 아마 유시민 작가님과 나란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 김어준 씨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할 거리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저는 그럼요. 개인적으로, 비판이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일 그것만 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완용 희대의 매국노 아, 아닙니까? 그렇죠. 비판할 거리 너무 많잖아. 내가 매일 오프닝마다 이완용 비판하면 저는 뭐 하나 싶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말은 맞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것만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게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그 매불쇼 인터뷰 이후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지금 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재래식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다뤄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한 이거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아, 분위기. 진짜 이해가 그래서 안 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네, 그런 어떤 그래서 고민들. 그만두셨구나. 네. 그 사실 그 벤다이어그램은 아. 국민의힘을 분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차원을 달리하거나 대상을 달리하면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 국힘당을 그 벤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네.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오. 국힘당이 지금 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의 절반 이하로 다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그런데도 계속 저렇게 가요. 네네. 왜 저렇지? 사람들이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는 A하고 B가요. 교집합이 되게 적어요. 국힘당 의원들 정치인들과 그 주변을 보면 A가 좀 작고 B가 더 큰데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정치인에 국한 지어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치인과 그 네. 주변 스피커들. 정확하게 해서 안 그러면 또 김종배한테 혼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직된 것처럼 보이잖아. 부정선거론 막 들먹이고 당 지도부도 윤석열하고 뭐 절연한다는 이상한 선언문 하나만 내고는 실제 인적 청산이라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당이 망해가는데도 왜 저렇게 가지라고 의아해요 사람들이. 오,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념은 그 이념이 뭐냐 성리학이냐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치는 뭐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민주당 상대로 그릴 때 하고 국민의힘 상대로 그릴 때 하고 대상으로 그릴 때 하고는 그 가치에 들어가는 내용은 달라요. 예, 그러나 이 스킴 그러니까 이 구도는 똑같아요. 거기는 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국힘당은 왜 저렇게 됐지? 그게 민주당은 C가 그래도 좀 두텁게 있는 벤다이어그램인데 네. 국힘당은 C가 별로 없어요. 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차원을 하나 내려서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표를 보면 지지층. 지지층이 떠났어요. 지지층 중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작아지고요. 가치 위주로 하는 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도 작아요. 보수 이념 중에서도 제대로 된 보수 이념을 견지하려는 양쪽을 조화시키면서 이익과 가치를 조화시키려면서 하던 노력하던 분들이 다 떠났어요. 아. 탁 줄었죠. 예컨대 이제 뭐 정규재 씨라든가 네, 네. 조갑재옹이라든가 아. 뭐 또는 정치권에서 보면 뭐 허은하 씨라든가 또는 김용남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떠났잖아. 김상욱 의원도 떠났고. 그러니까 아. 그 교집합이 굉장히 작은 가운데 윤호개인을 가치로 하는 그 유권자 집단 또는 당원 집단이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상층 정치인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당권 경쟁을 하거나 공천 경쟁을 할 때 가치에 입각해서 하는 동그라미가 커진 여기에 맞춰야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고성국. 그렇지. 그렇게 되면서 일반 당원이나 지지자 차원에서는 가치 중심으로 결정하는 층의 비중이 커졌고요. 상층부에는 그거에 제약을 받는 이익을 추구하는 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상하층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윤어게인의 가치는 뭐예요? 그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게 뭘까? 지금 윤어게인의 이재명 대통령은 가치? 잘 못한다. 이게 한 25, 30%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에 파병해야 된다고 좀 나오잖아요. 네. 그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당원 지지자층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여론조사하면 이진숙이 1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은 당원 베이스가 극단화돼 가지고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 벤다이어 그러면 천하무적이라니까. 이 윤호개인 가치는 혹시 독재 권력 향수 뭐 이런 걸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아, 이건 무슨 가치인지는 진짜 궁금하네. 늘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일본이 지은 중앙청이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30%좀 있었어요. 그거 해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늘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치가 뭔지 난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국힘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이 한 개도 없는데 계속 지지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뭔가 저는 있는 그 거예요. 가치 중심 가치를 위주로 한다는 거지 오로지 가치만 추구한다는 거 아니죠. 그 가치 중심 가치 위주로 판단하는 그 원안에 어떤 가치냐는 뭐든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보고 무슨 80년대 이념에 갇혀 있다든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성리학 얘기도 나왔고요. 네. 아 그 무슨 노론소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그 오늘 방송 이후로는 진짜 우생학 이런 얘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생학이 뭔지 모르시나 봐. 영상을 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못 틀겠네요. 네. 그 우리가 창피해요. 그 보기가 그런 네.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편집을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 해봐요. 뭐 네. 다 털어. 이제 또 그만 나올 거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와 아, 김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을 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언론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여기 좀 노출이 됐거든요. 텔레그램 잠깐 좀 띄워주시고 우리 기자님이 좀 텔레그램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민석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이렇게 말한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공개되고 김민석 총리가 또 사과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거까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적 대화 노출에 불편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혼자 있을 때라도 늘 삼가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처럼 혼잣말이든 토론이든 절제와 품격이 필요하다 생각해온 입장에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보다 자유로워지면 편히 말씀을 나눠보고 싶기도 하다. 사적 표현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공개 사과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 대체로 맞는 말이던데. 왜냐하면 유명한 거 맞잖아요. TV에도 종종 나가잖아요. 네. 강남에 사는 것도 맞고요. 지식인도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지식인은 영광스러운 네. 거 아니에요? 어. 네 가지 정보가 들어 있는데 네 가지가 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그것이 어떤 뉘앙스냐를 가지고 뭐 또 말하기도 하던데 어떤 뉘앙스면 어때요?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흉본다는데 나 따위야 뭐 흉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저런 정도는 흉도 아니야. 네, 흉도 아니야. 그냥 네.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또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네. 하니까. 저도 같이 부끄러우니까. 네. 이 뭐 그 특별히 뭐 흉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이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동생들이 많아요. 그 유이재명입니다. 네. 네. 특히 매블쇼 최욱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오, 야 유이재명이 중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도 꼭 해달라고 받았거든요. 네. 최욱 선생님 원포인트 연애 레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요거를 봤나 봐요. 근데 이번 편에 네, 이번에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선생님 장례식장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한데 뭔가 상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네. 정말 약간 중도층 성향에서 봤을 때는 국무총리 자리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뭐 갈등하고 뭐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는 분하고 국무총리하고 왜 뭐 반목해요? 그럴 이유가 없고. 저는 그냥 글 써서 먹고 살면서 가끔 비평하러 나오는 놈인데 네. 뭐 제가 뭐 다툴 일이 뭐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해서 그래.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애들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니, 다만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현재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현재 국무총리가 지금 집권 여당의 의원하고 자꾸 이런 대화를 이렇게 텔레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한 번쯤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네.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아요. 그게 사실 이번 지금 비평하는 판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래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제 거기서 각광받으면 다 망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소위 뭐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나마 자리 받은 사람은 박용진. 박용진 의원 하나 자리 받았고 나머지는 네. 다 당을 나가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매불쇼에서 그 얘기했어요. 재래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주주인 것처럼 맞아. 또는 영향력이 센 것처럼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나가서 세미래니 뭐니 만들고 무소속 나가봐야 10% 못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네. 위험해요. 재래 언론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네. 그때 원내대표 될 때 MBC에서 그 아드님 문제 가지고 네.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원들 민심, 지지자들 민심은 김병기 의원으로 확 쏠렸거든. 서영교 맞아. 의원하고 경쟁할 때. 맞아.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미래. 지난번에도 찍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양쪽 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어떻게 골라?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주제다.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네.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음에 한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 때문에 야, 이거 또 논란 많이 되겠다. 나는 그냥 밖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파를 지지하는 그냥 글쟁이에요. 네. 그리고 가끔씩 방과 후 테러리스트처럼 나와서 비평 한 번씩 하는 게 다예요. 네. 에? 제가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 잠깐 한번 편들어 드리자면 네. 유시민 작가가 호루라기를 불어줬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누구냐면 김경수하고 박용진입니다. 조심하라고. 김경수 지금 위험하다.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그게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또 다음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잘 됐어요. 이제 잘 앞으로 또 됐잖아, 잘하면 또. 돼요. 예, 예. 박용진 의원 잘 됐잖아. 그럼요. 또 다음을 노려볼 수 있어. 그 박주민 의원 지난번에 내가 마음에 걸리던데 장난삼아 알고도 속아줬다 이러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알고서도 속아주지 않죠. 그죠? 박주민 의원 혹시 또 예민하시네. 그거 또 예민하시네. 서운해하실까봐 네. 제가 박주민 의원 뭐 경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리한 거잖아요. 지금 정원호 후보가 훨씬 유리하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박주민 의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알고도 속아준 알고도 거지. 속는 거지. 그 정도는 사람들도 예. 다 알아들어요. 알아요? 예, 혹시 오해할까봐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네. 좋은 사람을 좋아하거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검찰 개혁 때도 호루라기를 불어주셨는데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이제 93년생이다 보니까 와. 우리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검찰 개혁의 그 76년의 염원을 전부 다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딸보다 더 네. 젊으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이 높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듣고 찾았던 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사람 조국이 아니고. 조국이야 또. 내 나라 조국. 아니 저블쇼에 와서 그런 거 인용하면 안 되지. 짤 만들라고. 아, 다른 뜻의 조국이긴 한데. 아,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이 들끓는 이유가 뜨거운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 호루라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2분 뉴스 구독하고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아니, 볼 것도 없는 채널에. 알겠습니다. 자, 아주 그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잘 그거를 추적 취재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논란이 될 만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일까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든 만들 겁니다. 매불쇼 꼭 끝까지 보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제발 쇼츠나 짤만 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만 하는 채널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음. 그것만 해. 예. 그래서 그래 그것만 보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방송에 네. 나와서 비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라. 제발 근데 이게- 좀 풀 영상을 좀 보시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유시민 작가님이 지적을 한 건데 그 평론가 풀이 굉장히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이 이 방송 저 방송 다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가장 열심히 봐야 될 직업군이 평론가인데 네. 평론가가 일반 대중보다 이런 영상들을 더 안 보고 평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시간적 여유가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 음. 그래서 평론가들은 진짜 다 안 봤더라고. 내가 느끼기에.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아까 그거 얘기했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럼 뭐 김대중 대통령은 A야 B야 C야 이런 거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얘기해 놓은 거를 네. 왜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와가지고 왜 안 가르쳐 준 거 출제하냐고. 네. 그런 학생 비슷하더라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게 사실 지난번 방송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유시민 작가님 이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넌 ABC 먹고 야 ABC 막 얘기 듣고 힐링이 됐냐 막 그러는데 제가 힐링이 됐다고 하는 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저는 처음에 검찰개혁 그 법안이 나왔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나? 나는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또 그때 또 비판하셨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너무 흔들지 마라. 이제는 정부 흔들지 정부. 마라.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흔드는 건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맞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때 유시민 작가님이
나랑 비슷한 고민을 유시민 작가님도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예민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냥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참 힘들어요.